네, 기업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흥망성쇠 결국은 리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나 국가, 사회라면 모두가 함께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바로 리더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기업의 리더 이야기 전해주실 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대표로 있는 이 리더스 인덱스라는 이름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현대 사회는 워낙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규모가 크니까요. 어떤 리더를 정하고 그 리더가 뭘 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운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 사회이사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회이사 지난번에는 좀 신랄하게 제도와 본 의미에 대해서 또 역사적으로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었는지 또 잘하는 회사는 어떤 건지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도 사회이사가 뜨겁습니다. 주총 앞두고 맞습니다. 이제 사회이사 선임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들 오고 가나요? 우리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은 3월 둘째 주 보통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대부분 주주총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소직 공고를 내야 되는데 네. 여러분 혹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소직 공고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소직 공고의 파일을 여시면 거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사회이사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규 사회이사를 누가 어떤 분을 추천을 했고 이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회이사들의 면면들을 보면 이 기업이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대충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주주인 나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와치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인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주들이 열심히 좀 보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프로에서 처음 얘기했을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어느 정보에 올라 추천 이런 것만 듣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사회이사가 누군지 이 사진이 어떤 사람인지 주총의 보라. 안건도 내시고 확인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명망가 정치가들이 주요 그룹에는 아마 사회이사로 많이 거론되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은 문제인데 제가 이 시간에 다른 쪽에서 다른 부분도 말씀드렸겠지만 사회이사의 본연의 기능은 와치독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와치독의 기능보다 다른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감시 역할보다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많이 보입니다. 우선 보면 올해도 여김없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명망가들이 오르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요. 네. 이 금융위원장을 하신 분들이 인기가 워낙 좋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내달 20일에 주총을 하는데요.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을 일단 신규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왜 인기가 좋습니까? 금융위원장은 일단 금융감독원 위에 있고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상당한 이권을 가지고 있죠. 삼성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삼성생명법 이 화두에 올라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어쨌든 일시무죄를 받으면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게 지금 재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삼성생명법을 저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십조를 아낍니다. 삼성전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탐이 나죠. 그래서 이번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이 주총에 오른 걸 가지고 재계에서는 그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회이사가 와치독이 아니라 이분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헬퍼독이네요. 막 도와주는. 또 오늘 발표한 S-오일도 똑같이 금융위원장 고성범 금융위원장을 사회이사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했고요. S-오일의 경우에도 S-오일은 뭐가 문제냐면요. 정유 사사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S-오일은 돈이 많습니다. 최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 그런가요? S-오일의 이전 그 사회이사가 누구였냐면요. 현 국무총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전 2021년까지 S-오일 사회이사였어요. 굉장히 말이 많았죠. 현실적으로 좀 힘이 있는 S-오일이 이런 분들 많이 재력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십니다. 역시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기업들이 인기가 좋고요. 그다음 인기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 기재부 출신 분들은 기재부 끝나고도 여기저기 가면서 사실 못 피하라는 기재부와 금융위원장 사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재부 장관 중에서 윤정현 전 기재부 장관이 계시는데 이분 LS 일렉트릭 신규 사임이사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 입방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회사 한 네. 분이 누구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네네. 한국조선해양이죠. 예. 한국조선해양에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사회수로 영입했습니다. 이분은 안보 전문가 아닌가요? 국제 정치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근데 HD 한국조선해양에서 뭐라고 이제 보도자를 냈냐면은 우리는 전체 매출의 90%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보호무역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네. 이런 후보자를 해서 외교 통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왜 의심이 되느냐? 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요즘 한국조선해양하고 네. 하나오션하고 네. 굉장히 갈등 양상이 있습니다. 예. 구축함 사업이 7조 8천억짜리 국가 산업이 있어서 서로 특허 소송 붙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안보실장이잖아요. 외교 통상이 아니라 안보 맞네요. 그렇죠. 네. 안보실장이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특히 이 김성한 안보실장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예. 그리고 네. 초대 안보실장이었기 초대실장이죠. 때문에 밀접하기 때문에 네. 탐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입하고 싶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하나오션과 군함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HD 현대차구 입장에서는 대정부 창구로 아주 쓸 수 있는 카드로 네.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에서는 대외 통상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신 것도 있고 뒤에 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전에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아니 뭐 국가안보실장 하다가 HD 뭐 한국조선해양에 사회 이사를 하고 뭐 기재부 장관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요 금융위원장을 하다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대충 이렇게 지금 군함 수주도 그렇고 추측은 했지만 전관이면 현 정부 부처의 그러니까 후배들이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관예우법 그러니까 네. 이해상충 관계 때문에 네네. 정관을 하시다가 바로 기업의 임원으로 못 가죠. 네. 3년이라는 한직이 아닌데 이 맞습니다. 사회사는 의외입니다. 아 그게 네. 그래서 뭔가 좀 기업들이 허점 같아 보여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이 정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회이사들을 활용하는 카드를 쓰고 있어서 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주들은 사실은 이분이 나의 권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대체 와치독을 해야 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주주의 아니라 첫 번째 말씀하셨던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몸담았던 법무법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가 힘이 있다. 네. 그분이 정말 영향력이 있다는 판단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가 이 있습니다. 사람 진짜 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네. 판단하는 기준. 네. 네. 일단 국내 5대 로펌 중에 고문으로 있어야 되고요. 5대 로펌의 고문. 김앤장, 태평양, 율촌 뭐 이렇게 쭉 네네. 있죠. 5대 6대 로펌이라고 하는데 네. 고문으로 직함을 갖고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고 그리고 대기업 사회이사를 최소 한 곳 이상 하고 있으면 야. 이 두 개의 교집합이 있는 분은 이분 정말 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좀 손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전화 한 통할게 된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청취자 여러분 계속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도 여러 기업들의 지금 이런 명망가 전관들 많이 가 계시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지금 KDB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김일학 전 그 유황코 감사를 사실 모셨는데 네. 이분은 굉장히 뭐 노태우 때부터 정무 수석실을 근무했던 분입니다. 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예. 그리고 그 신용보장기업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이런 활동하시면서 다시 이제 KDB 산업원에 간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방송사에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네네. 우리나라 금융권에 네. 그 금감원 금융위원회 이런 관련된 분들이 얼마나 근무하느냐를 한번 서칭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했더니 한두 곳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냥 거의 필수 인원처럼 보유해야 당연한 되는군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치독을 해야 되는 거는 이해상충 관계가 없어야 되거든요. 네. 아까도 이제 고위 관료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자리인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와치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능. 이게 지금 뭐 물론 이제 경험과 네트워크가 많은 명망가 인재들을 사회이사로 활용해서 회사의 이익에 도움되게 하겠다라는 취지지만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주주의 이익조차도 배반하는 뭐 사실 삼성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그렇죠.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너에게는 유리하지만 주주들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이런 때 중요한 의사결정과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인데 지금 면면들을 보면 그런 반응은 기대하지 할 말라. 수가 없는 구조를 예, 가지고 있는 그 거죠. 부분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회이사 부분은 대표님께서 언젠가 한번 따로 책을 한 권 내셔도 재밌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대한 데이터가 있으시고요. 자, 이거 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선 방안은 우리나라는 이제 좀 배당이라든지 이런 문화도 없기 때문에 정말 주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의견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사회이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좀 개선 그래서 방안이죠. 요즘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네. 그리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이제 투자자들 있죠. KCG 네네. 같은 데서는 이 사회이사를 요구를 하죠. 아,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이사 구조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굉장히 의아하게 봅니다, 사실은. 아,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잘 않아요. 보시면 사회이사란 제도가 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98년 IMF 때 해외 자본이 요구한 거죠. 들어오면서 요구된 거거든요. 네네. 왜 요구했겠습니까? 와치독을 해라. 네. 어떻게 상장사가 네. 와치독 기능이 없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도입한 게 사회이사 제도인데. 회의실 문 닫아놓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결정하지 말고 사회이사 그렇죠. 참여시켜서 공개합시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독립이사거든. 정확히 네. 말하는 이 사회이사란 일본 말입니다. 네네. 독립적으로 독립이사. 와치독을 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이분들을 반대로 이용하는 거죠. 예. 이게 아직은 좀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해 폭이나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갈 길이 멀긴 한데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또 다른 변화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회이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도 갖고 있는데 요즘 AI나 통상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많이 영입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회이사의 기능을 사회이사를 판단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회이사란 자리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이죠. 네네. 그래 와치독을 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분이 이 사람이 저 기업들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맞나라고 일단 봐줘야 네. 되고 두 번째 기능이 전문가 맞느냐는 거예요. 전문가냐? 네. 네. 이분 전문가인가? 보통 논문 같은 데를 보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네. 상호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있으면 이 조직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사 그래야 되거든요. 네네. 제가 아까는 이제 독립성을 이야기한 거고 네네. 이제 전문성을 한번 전문성. 보자는 거죠. 네네. 최근에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초두에 이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회사가 영입되는 걸 보면 그 기업에 갈 길을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요즘은 또 요번에 신규 사회사를 보면 네. 통상 전문가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통상 전문가. 자,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할 수 네. 있는데요. 지금 통상 전문가를 가장 많이 한 곳이 한진그룹 쪽인데 예. 대한항공, 한진홀딩스 다 통상 전문가를 지금 이번에 영입을 대거했는데 네네. 한진그룹은 숙제가 하나 있죠. 네. 아시아나항공 합병. 지금 합병 문제. 네, 그 문제를 한국에는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갈 길을 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될까? 이번에 한진그룹에서 요청한 사회사를 보면 네. 우선 통상 전문가인 송백훈 통국대 교수를 몰렸는데 네. 이분 국제 통상 전문가입니다. 네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는 과거 상공부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미국 변호사를 하고 있는 표인수 네.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하셨는데 이런 분이 요 합병에 아마 영향 미치라고 네.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운송 쪽에도 지금 이견 조율이 필요한데 그래서 모신 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진그룹은 이게 이제 이슈니까 이렇게 네. 모신 것 같고 전문성을 그 AI 쪽은 요즘 관심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국내에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이제 관심이 많은데 예. 삼성전자에서는 조혜경 한성대 AI 교수를 이렇게 네. 모셨어요. 이제 사회이사가 전문가일지라도 전문적인 그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은 못하고 네네. 어쨌든 어떤 조언을 하기 위해서 모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아예 그 미국의 케이스 위텍, 텐센토렌트 외국인을 아예 씌우고 네. 이분도 AI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나 삼성전자나 AI가 되게 급하구나를 이제 키워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사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꼭 면면들을 보셔라. 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를 모시면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이 저쪽을 좀 지향하고 있구나를 약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미 대선만 봐도 그렇고요. 통상 질서가 확확 바뀝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분이 옆에 계셔야 기업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까 말씀하셨던 긍정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또 할 하나 수 있기 요즘 때문에. 바뀐 트렌드가 네. 뭐냐면요. 각 기업들이 갑자기 그 외교부 출신들 통상 관련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네. 특히 미국의 그 고위 관료도 좀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이전에는 통상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 다 맡겼어요. 예.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직접 하겠다는 자본책을 겁니다. 찾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이사는 그냥 거수기 내지는 뭐 어떤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인맥 용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거나 대표님의 말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BSM이 있습니다. 네, 보드 스킬스 매트릭스, 네. 뭐 이사회 역량 평가표, 네. 이사회에 어떤 역량과 힘과 기술이 있느니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네. 이게 생소하긴 해요. 생소하죠. 국내에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이사, 이사회는 얼마나 독립적이냐도 되게 중요하고 네, 전문성이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고 네. 전문성 플러스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전문성이 다양하냐. 아, 그러니까 전문성의 다양성 두 개를 보는 게 보드 스킬스 매트릭스입니다. 이야, 이게 어떤 생태계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드를 딱 보면 네. 이 기업의 이사회 member는 어떤 부분의 전문성이 갖고 있는 분이 네. 있고 이런 전문성들이 다양하게 있구나를 네.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게 BSM인데 네, 미국의 S&P 500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 이상이 이거를 발표합니다. 주주들. 공개하는 거죠. 네. 네. 국내 기업 어떠냐면은 국내 기업은 제가 지난주까지 확인한 거는 12개 기업 정도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초기 도입 단계고요. 자, 이게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BSM을 보고 나면 네. 그 기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위 관료 출신들이나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네. 기업은. 근데 미국 기업은 그 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전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네네. 도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국내는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편중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대표적으로 국내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표로 보면 법률, 정책, 재무, 회계, 금융, 투자 이 한 3개 정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인맥 차원에서 좀 많이 머물러 있다고 그렇죠. 봐야 근데 되나요? 이게 BSM이 없어가지고 저희 리더스 인덱스가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아, 이거 BSM을 어느 기업에서 내놓은 게 아니라 린더스 네. 인덱스에서 발표하신 거군요. 네, 제가 발표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 좀 기업이 도입하라고.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네, 볼수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국내 30대 그룹에 이걸 발표하고 있는 네. 250여 개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네. 800여 명을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각각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네.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기업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네. 그리고 그분의 이 두 네. 개를 합쳐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분은 정책 법률 전문가야, 네. 이분은 회계 전문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만들었더니 예상했던 대로 특정 분야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의 사회이사들은 거의 30% 이상이 35% 가까이가 관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한 38%가 교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기타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법률 정책 교수들도 법대 교수가 되게 많아요. 네. 네. 뭐 로펌 출신의 그 법률 대학원 이런 많아서 우리나라는 너무 이쪽이 많습니다. 법률 정책 재무회계 분야가 51% 절반을 넘습니다. 이 의미가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성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너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게 의미가 네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을 왜 모셨을까? 네네. 그러니까 사회이사의 본래의 기능보다는 네. 다른 데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네트워크나 그분들의 명망가들이나 그분들의 배경을 통해서 기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야. 즉 다시 말해서 주주들의 권익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뭐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인이 가장 아쉽고 급한 부분을 건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 자체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이 법인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돼 있고 성별 구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연령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성별 구성이 이제 또 중요해요. 이 BSM을 보면 네. 표가 어떻게 나와 있냐? IBM이나 MS나 코콜라에 들어가 보면 BSM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과 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네. 먼저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젠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는 젠더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젠더는 되게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대, 네. 나이의 다양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야 이분들이 모였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보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 이사회에 여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런데 2020년에 그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상법 개정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포럼에도 발표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상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2022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사회 내외. 네. 이사회라는 거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를 사회이사. 합친 겁니다. 네. 이사회 내외 한 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네. 강제인 것 같지만 페널티는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법은 통과됐고 2020년 시행이 됐어요. 네. 그랬더니 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사회 내의 여성 이사가 3% 5%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17%까지 늘었습니다. 거의 뭐 5명 중에 1명은 여성 이사다. 네. 이사 문제가 구성이. 생겼어요. 네.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이 나가 나니까 중요한 건 사내 이사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영향이 크니까요. 그렇죠. 이 법이 통과되기 전과 통과 이후에 사내 이사의 그 비중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제가 네. 조사를 해봤더니 2.3%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회이사 자꾸 늘린 거죠. 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이사도 여성을 뽑을 때 남성의 그 직능과 그 직위를 대체할 분을 찾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어떤 기업에 우리는 검사장급 사회이사가 있었어요. 여성 검사장을 찾아요. 네. 역시 기업은 그럴 걸 바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인가? 물론 뭐 여기에는 더 글로벌한 기업이라면 뭐 인종, 종교까지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게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될 테니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게 되네요. 오늘 또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끝으로 저희가 그 포스코 그룹 네.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죠. 장현아 체제가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아직. 네. 장현아 회장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KT의 전례를 밟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인데 일단 주총 돌파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인사를 지금 냈죠. 인사를 낸 걸 보면 자신 네. 있다는 얘기죠. 네네. 어쨌든 사장단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 최종 회장 지우기와 그다음에 품을 사람은 몇 사람은 포용했다. 이렇게 네. 진행할 수 있고 또 다른 한마디로 조역하자면 문신의 시대였거든요. 네네. 최종 회장은 부산대 경영학과의 문신의 CF 출신 네네. 문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같네요. 네, 다시 무신들이 등극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들이 기술진들. 등극했습니다. 네. 우선 포스코의 메인 기업은 역시 포스코죠. 네.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는 회장이니까 포스코와 우리가 관심 많은 2차 전지를 하는 포스코 퓨처엠과 그다음에 건설업을 하는 포스코 NC 요 세 개 기업이 메인인데 이 세 개 기업의 대표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네. 우선 포스코는 포스코 그룹이 지난 30년 동안 사실 부회장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최정우 회장 들어서면서 부회장을 두 만들었거든요. 네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대표이사하고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네. 부회장이었는데 일단 부회장을 다 고문으로 몰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회장이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네네. 부회장 안 둘 것 같아요. 요즘 되게 부회장 안 두는 추세니까. 그리고 포스코는 그 현재 이시우 사장이 네. 공동 대표였는데 네. 김학동 이분을 단독 대표로 앉혔어요. 예. 앉히면서 1인 체제로 바꿔놨고요. 그다음 관심 많은 분이 그 포스코 퓨처엠인데 예.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퓨처엠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유병옥 포스코 그 유병옥 사장을 이제 앉혔는데 이분이 네. 원래 친환경 미래소재 총괄이었어요. 네네. 근데 원래 있던 친환경 미래소재 총괄 자리에 원래 포스코에 있던 김 대표를 이쪽으로 보내고 네. 자리를 맞바꾼 거죠. 네. 그런 조치를 해서 2차 전지도 크게 변한 것 같지만 역시 방점을 두고 있다는 그 인식을 지켰고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가 포스코 ENC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 건설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네, 여기가 더 샵이라고 알고 있는 아파트. 네네. 이렇게 포스코 ENC인데 이 포스코 ENC 자리는 항상 회장의 최측근을 앉힙니다. 와. 요 전 대표가 누구냐면 네. 한성희 전 대표였어요. 예. 요 포스코 ENC를 한성희 2019년부터 맡았는데 그래서 포스코 ENC가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건설을 네. 통해서. 작년에 수주 잔고가 4조 6천억이었어요. 예. 1위 현대건설하고 4조 6천억 100억이니까 한 200억 차이 나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성과를 끌어올렸죠. 건설적인 성과가 그런데도 컸네요. 교체를 시켰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정 회장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전중선 포스코 ENC 대표를 앉혔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이
바뀐 장인호 회장의 최측근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건설 분야에 누가 있느냐 바로 그분이 회장의 최측근이다 이런 이해도 있고요. 저희가 포스코 얘기는 좀 시간상 다음 주에 한번 더 네.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